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의 유시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365를 채워줄 뿐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줄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 이거 바로 치주 질환이죠. 근데 이게 매번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자니까 번거롭고 내버려 두자니까 또 큰 병이 되고 해서 고민하셨던 잇몸 건강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 소개해드리면 어머 오늘 방송 재밌겠구나 하실 겁니다. 김영규 치과의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치균과 싸우는 이상한 남자 치과의사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처럼 흔하지만 충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치주 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허미란 씨 잇몸 건강은 혹시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치과 치료 진행 중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치과 치료를 많이 한 터라 치아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식사 후에 양치하는 것밖에 없어서 열심히 양치하면서 치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김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풍치 잇몸병 치주 질환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2대 구강병이라고 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 두 가지를 꺼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동반자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반자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충치랑 잇몸 질환은 부부입니까? 우리와 가족입니다. 아, 가족이다. 가족인데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름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잇몸 질환 그리고 치주병은 좀 더 잇몸에 병이 생겼을 때 잇몸 질환을 한자로 바꾸게 되면 치주의 병이 생겼다. 해서 치주병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잇몸 질환과 치주병에 걸리게 되면 이가 흔들흔들하고 아프게 되고 피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흔들하게 됐다고 하는 걸 어른들이 치아에 바람이 들었다. 치아에 바람이 들어가서 풍치다. 이렇게 네. 해서 풍치란 이름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가족, 그렇죠. 비슷한 패밀리인 네네. 걸 같은 알 이름을 수가 다르게 좀 있겠습니다. 표현한 것이죠. 네. 바로 이럴 때 저희가 하는 코너가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쏭달쏭 생각하시는 것들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이어집니다. 치주 질환에 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오늘은 치주 질환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에는 소금 마사지가 좋다. 준비되셨나요? 소금 마사지가 좋다.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는 항상 다른 길을 네. 가요. 저는 왜 예전에 치약 제대로 없을 때 소금으로도 네. 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해서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선생님의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오 했습니다. 네, 어허 하는 느낌이 왠지 동그라미가 정답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역시 네. 퀴즈는 밀당인가요?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허미란 선생님 네. 이야기에서 답이 네. 나왔어요. 네. 치약이 없을 때, 네. 치약이 없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치약이 있는데 네. 왜 소금 썼니? 그렇죠. 치약이 있습니다. 치약이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이 치아와 잇몸에 있는 플라그,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 상용화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치약이 우리 국산 치약이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그 전까지는 이 해외 치약을 쓴다거나 외국 것을 쓰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전통적으로 치아 이를 닦기 위해서는 소금을 쓰게 된 것이죠. 네. 목욕탕에 가더라도 소금이 이렇게 비치가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왕소금을 가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닦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 소금과 치아 표면이 부딪히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치태, 이 플라그, 이똥이 제거가 됩니다. 되면서 짠맛 때문에 입안이 좀 얼얼하고
이 치주 질환이 있게 되면 잇몸이 붓게 되는데요. 이 짠 성분 때문에 삼투압이 구강 내에 높아지면서 붓기가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굵은 소금을 가지고 치아를 비비게 되면 치아에 상처가 나고요. 네. 치아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잇몸에도 상처가 납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금을 뱉어낸다고 하지만 소금 남아있군요. 성분을 먹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구취를 만들어낸다거나 오히려 짠 성분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은 느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희가 소금 마사지만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약 속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아 개발되고 있고 네. 정식으로 치아를 닦을 수 있는 칫솔을 이용해서 치약으로 이를 닦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 볼까요? 치주 질환이 있으면 칫솔질을 살살 해야 한다. 살살 해야 된다. 저 할 수 있어. 치주 질환이 질환이 있으면 있으면 칫솔질을 살살 살살 해야 해야 한다. 한다. 네. 하나, 둘, 셋.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일부러 제 뭐드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티났어요? 너무너무 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선 치주 질환 있으면 뭔가 염증이 있거나 애가 아픈 거니까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 했습니다. 그렇게 아하. 하다가 치아까지 또 닦이지 않을까봐. 맞네요. 네. 그러니까 칫솔질로 아. 치아를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치아도 안 닦아질까봐.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으면 칫솔질을 살살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살살이 같지 않습니까? 아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다음 문제부터는 MC님 먼저 들고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먼저, 되겠어, 안 네. 되겠어.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아, 나 오늘 안 좋네. 오늘 안 좋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충치와 이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만병의 구강병의 근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그, 치태, 이똥입니다. 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이 나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 세균들을 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 입 안에서 그 플라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플라그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입안에 돌이 생깁니다. 아, 치석. 그렇죠. 그리고 이 치석이 바깥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질을 할 때 초기 치은염이라든가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거든요. 겁이 나서 약간 그 부분을 안 닦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쌓이게 되고 치석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꼼꼼하게 닦아야 하고 그 부분을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잇몸 치료를 받아야지만 잇몸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때가 쌓였다고 해서 때가 살살. 쌓였으니까 살살 닦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처 거죠. 났다고 살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처가 나면 좀 살살해야 되겠지만 때가 쌓여 있으면 닦아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잇몸 질환은 때가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히 잘 닦아줘야 됩니다. 네. 치주 질환이 있으면 치과에 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 부분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닦는 살살하지 거죠. 않고 네. 잘 닦는다. 네.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네요, 제가. 아이.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을 보면 입 벌리고 자면 치주 질환에 걸린다. 입 벌리고 자면 치주 질환에 걸린다. 네. 헷갈리는데요. 하나, 둘, 셋. 와, 오. 계속 X 드시길래 X인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입 벌리고 자면 아무래도 입안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조해지니까 이게 나쁜 균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너 뭐 하는 거니? 네. 아이고 비밀 티났구나. 들어가네. 아이고 티났구나. 아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할 같아서.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X 들었던 게 원래 입을 벌리고 자는 거라고 안 배우고 다물고 자는 거라고 배워서 입 벌리고 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꿔요. 그러다 답이 또 이겁니다. X일 건조하면 수도 안 있어요. 되니까 네. 이거를 할래요. 선생님 정답은? 자, 정답은 O입니다. 바꾸길 잘했네요. 바꾸길 잘하셨네요. 아, 네. 그러니까 9호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취, 입냄새가 나게 되는데 네, 입을 입방구. 입방구죠. 네.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구강 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세균들이
더욱더 증식하거나 제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네.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항상 구강 내는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촉촉해야 됩니다. 네. 촉촉해야 됩니다. 촉촉하게. 네. 촉촉.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상식 전에 특별히 제가 김영구 선생님과 전화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충치하면 이렇게 치아가 이제 벌레 먹듯이 썩는 그런 걸 그렇죠.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잇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는 잇몸도 뭐 이렇게 뭐가 썩는 건지 아니면은 약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쪽은 깨끗하죠? 왼쪽. 네. 네. 왼쪽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경우는 왼쪽.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큰 구조물이 있는데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아 뿌리가 바로 이 치조골, 잇몸뼈가 있고요. 잇몸뼈 위에 잇몸이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물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잇몸은 잇몸뼈를 따라다닙니다. 잇몸뼈가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거죠. 네. 따라서 잇몸뼈가 사라지게 되면 잇몸도 내려갑니다. 잇몸뼈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치통, 이 치태 플라크가 여기 끼어 있습니다. 이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보통 많이 끼거든요. 네. 이 치태 이 플라크가 존재하면서 잇몸에 닿게 되면 잇몸에 닿는 부분에 독소를 뿜어서 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잇몸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잇몸 치조골에도 독소를 뿜어서 이 네. 치조골을 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잇몸이 가라앉고 잇몸 뼈가 이제 내려가고 잇몸이 부어 있게 되면 부어 있는 것 때문에 잇몸이 쑥 가라앉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 치과에 오셔서 이 플라크와 치석을 제거한 다음에 잇몸 치료, 그러니까 네.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붓기가 다 가라앉으면 오히려 저희한테 호소하시는 게 아니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오히려 잇몸이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미 이 플라그와 치석이 이 치아와 이 치아 주변에 잇몸뼈와 잇몸을 안 좋게 만든 것이죠. 이 치석은 집에서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안 와요. 네. 네, 스케일링 해야 되는 스케일링이 거죠.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강한 진동을 주어서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치은염이 있고 치주염이 있던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치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핑크빛, 이 분홍색, 잇몸. 분홍색 잇몸이 네. 바로 치은이고요. 치주라고 하는 건 그 잇몸을 포함해서 아래에 있는 치조골과 치주인대 그 주변의 조직을 모두 말합니다. 네. 따라서 치은염이라고 하면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죠. 치주 질환 잇몸병의 초기 단계가 치은염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 플라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끼어서 그쪽 부분이 빨갛게 변하고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나는 상태를 우리가 네.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이게 점점 더 쌓이고 깊어지고 제거가 안 되게 되면 치주낭이 치주낭. 생기는데 네. 이 치주낭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치조골, 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치아가 흔들흔들하면서 이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가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주염이 더 센 놈이네요. 치주염이 세고 네. 더 포괄적인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이 치주 질환이라는 거 이게 감기처럼 흔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뭐 70% 그렇죠. 이상이 치주 질환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20대 환자가 300만 명 정도에 육박하면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입솔질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담배를 핀다거나 그리고 이 소프트한 약간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입솔질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젊은 나이에도 이 치은염과 치주염 등 치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러면 생활 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도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생활 습관에서 치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는 치주 질환을 이길 수 있는 습관들이나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 젊은 분들은 약간 좀 자신의 건강을 맹신하는 게 있습니다. 아, 괜찮겠지. 맞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오늘 밤에 이 안 닦고 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양치질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역시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면서 정기 체크를 좀 피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치아에 대한 건강을 어르신들이 더욱더 관리하는 경우를 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검사 받고 스케일링이라든가 기본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치아 튼튼한 거 유전이라 그러는데 잇몸도 혹시 유전입니까? 제가 그 치과 의사로서 활동할 때 보면 잇몸의 부분은 유전이라는 소견보다는 관리입니다. 후천적인. 네, 후천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쌓이는 겁니다. 네. 그 때가 쌓이는데 때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해주면 깨끗하거든요. 건강한데 얼마나 이 때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느냐가 중요해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 때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면 네.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럴 네. 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전조 증상인데 전조 증상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그 양치질을 하고 거품이 핑크빛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자, 함께 보시면 여러 가지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증상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낌이 바로 피가 나는 겁니다. 양치질을 했을 때 뭐 피가 이렇게 줄줄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양치질을 하고 나서 거품을 뱉었는데 핑크빛이네? 이런 느낌. 그리고 한번 침을 뱉었는데 피가 나네? 라고 하면 치은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뭔가 좀 붕 뜬 느낌, 부은 느낌이 든다. 이것도 이 피가 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이 부은 거에서 좀 더 증가된 상태인데요. 치주낭이 생기면서 잇몸뼈가 사라지면 이렇게 붕 뜬 느낌, 들뜬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으로 볼로 올라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핑크빛 그 부분이 잇몸에서 올라오면서 같은 색깔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잇몸 부분 끝부분이 빨갛게 부어있는 경우에는 잇몸 질환의 첫 번째 전조 증상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피가 나는 것과 네. 빨갛게 붓는 게 거의 초기 단계의 전조 증상이라고 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알 수 없게 양치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텁텁하고 입방구. 좀 입방구 네.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껌 좀 씹을래?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다거나 사탕 좀 먹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입에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서 그 혈액이 입안 남아있게 되면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고 이 치주당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염증이 있고 그 냄새가 나게 되니까 약간 염증의 냄새가 날 때에도 전조 증상으로 네.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부분에는 좀 더 심화된 증상을 설명을 드리면 뭔가 농이 나온다. 굉장히 심한 느낌인데요. 굉장히 심한 느낌이죠. 네. 네, 그러니까 부은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잇몸과 치아 사이나 네. 아니면 잇몸 어딘가에서 이게 노랗게 고름이 나올 때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미란 씨 표정만 봐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네. 너무 아프고. 주변 부분의 뼈와 조직이 이제 녹으면서 농이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빨리 치과에 네.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어느 날부터 씹을 때 어떤 치아가 먼저 닿는 느낌이 난다. 왠지 치아가 아파지는데 뭐 충치처럼 찌르게 아픈 것이 아니라 멍하게 약간 우릿하게 이상하게도 약간 먼저 어떤 오른쪽이나 왼쪽이 먼저 닿는 느낌이 난다라고 들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약간 솟는 겁니다. 네. 치아가 먼저 솟으면서 그쪽 부분이 먼저 부딪히니까 그쪽으로 씹을 수가 없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도 치주 질환의 중간 정도 단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치아가 흔들린다. 흔들흔들. 우리가 치아를 잡고 살짝 흔들어 보면 생리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아까 저희가 그림에서 보면 치주와 이 잇몸 뼈와 그리고 이 치아 사이에는 치주인대 막이라고 하는 약간 충격 흡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괜찮은 생리적인 움직임인데 그것이 아니라 약간
더 과도하게 움직인다. 좌우로 움직이거나 그리고 상하로 움직였을 때는 거의 이를 뽑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상하게 앞니 사이가 혹은 어금니 사이가 안 그랬는데 둘이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건 이가 움직이는 거죠. 네. 이가 과도한 저작 힘, 씹는 힘에 따라서 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셀프로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가 앞니가 막 쫙 벌어진다거나 어금니 사이가 눕는다거나 쓰러진다거나 이가 빠진 부분으로 이 양쪽 부분을 가라앉는다거나 하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아마 이렇게 이가 벌어진 느낌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증상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라도 뭔가 피가 나거나 약간 부는 느낌이 있는 첫 번째 증상 때 치과에 가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우선 이 잇몸에서 피 나는 것부터 그냥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조금 피곤하다거나 칫솔을 바꿨는데 그게 조금 나랑 안 맞는다거나 했을 때 간혹가다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핑크빛으로 돌았다고 바로 치과에 가는 거는 또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피를 봤다고 바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뭐 2, 3일 지속되거나 이후에 좀 아픔이 있을 때 가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전 가끔 피가 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방법 말씀을 드리면 양치질을 하면 피가 난다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가장 잇몸 질환, 네. 치은염, 치주염의 첫 번째 단계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났다고 해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괜히 이제 하루 이틀 지켜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고 네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스케일링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제가 볼 때는 피가 나게 되면 어느 그쪽 부분이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닦으시면서 치과에 가서 잇몸 체크를 받으시는 게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네. 적극적으로 권해 꼭 가십시오. 네. 제발 부탁이에요. 가겠습니다. 제발 부탁. 네, 참지 가겠습니다. 마시고. 네네. 가겠습니다. 꼭 가십시오. 바로 가야겠네요. 네네. 미리미리 대비해서. 네. 네네. 그 이제 평소에 치아관리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몸이 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좀 이렇게 잇몸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좀 쩌릿쩌릿하게 좀 피곤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혹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치아 관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구강 내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충치균과 구강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잇몸이 들뜬 느낌이 난다. 그리고 약간 이가 좀 불편한 느낌이 난다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우리가 몸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지만 면역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상관이 있군요. 바로 네. 신호가 오는 것이 또 구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있거나 하게 되면 꼭 치과에서 검사 받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잇몸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되면 바로 또 좋아집니다. 따라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양치질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패턴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강 세균이 만들어내는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제거하고 양치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규 선생님이 나온다고 특별히 날개 의상까지 입고 온 우리 미란 씨,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인데 치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해서 그렇겠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요. 보험 적용도 된다고 하고 지금이 적기다 해서 바로바로 진료를 받으셔서 오복 중에 하나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붓고 시리고 피가 난다라는 것이 하나만 나타나도 일단은 치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도 손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건강 관리, 치아 건강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김영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이죠. 복이 있으려면 치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복 쌓는 일이니까 말입니다.